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사이언스 뉴스가 꼽은 가장 혁명적인 이론 10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대부분 과학 이론들은 이러한 혁명적인 이론을 통해서 정립되었던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과거의 이론으로서는 도저히 풀 수 없었던 문제를 이러한 혁명적인 이론 정립을 통해서 이론을 만들게 되면서 오늘날까지 신뢰하고 있는 과학 이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그 10가지 이론 무엇일까요? 무려 1543년에 나온 지동설이 가장 첫 번째로 꼽히고 있군요. 지구가 움직인다라는 설이죠. 현재까지 채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800년대에 나온 자연선택과 진화론도 역시 지금까지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이론입니다. 1700년대에 나온 연소와 산소 이론도 눈에 띄고 있고요. 이후에는 아인슈타인이 1900년대 초반에 정말 많은 기여를 했다는 부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 이 10가지 이론 가운데서 경제학에 바로 적용이 됐었던 게임 이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이론은 1994년 존 내시에게 노벨 경제학상을 안겨주었고요. 이후에 2005년, 2007년, 2009년에도 이 게임 이론을 발전시킨 이론을 내놓게 되면서 그러한 이론가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갔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현재 경제학에서 게임 이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게임 이론은 경쟁 혹은 갈등 상황에서 플레이어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그 확률을 따지는, 그래서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지는 그러한 이론을 이야기하는데요. 게임 이론은 진화생물학, 그리고 평화조약, 주식시장, 축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되고요. 일상생활에서도 적용됩니다. 카드게임이나 연봉협상에서도 잘 활용하시면 게임 이론으로 승리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게임 이론은 어떤 대결이나 갈등, 경쟁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최선이자 이기는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인가를 따지는 어떠한 확률, 의사결정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불확실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나의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이득을 최대화하는 대안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게임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게임 이론에 따라 봤을 때 현재 북미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결론은 당연히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회담 날짜를 정하자마자 만들어냈었던 이 기념 주화를 사진으로 꺼내보았는데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북한은 미국의 조력 아래에 자신의 체제를 보장받게 되고 남북 경제 협력과 해외 투자를 이끌어내서 경제 발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만들어냈었죠. 어깃장을 놓는 북한의 태도를 기회로 그가 의도적으로 판을 들었다가 놓게 되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주도권을 스스로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 이전에 부동산 재벌이었던 트럼프가 그의 비즈니스에서도 유감없이 보여줬었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러한 냉철한 승부사적인 기질을 정치에서도 적용시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 거래 기술에는 11가지의 협상 전략이 들어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되받아치라라는 전략이 있는데요. 판을 깰 것처럼 상대방을 몰아붙여서 상대방에게 양보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협상의 기술을 바로 이번 회담에서도 썼던 것인데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북한과 미국은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상대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돌다리를 두들겨 보면서 건너고 있는 모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빅딜인 이번 협상, 비핵화, 체제 보장,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적인 보상, 이 세 가지를 어떠한 과정에서 이어가게 될 것인지 서로 순서를 놓고 기싸움과 확인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빅딜을 앞둔 트럼프는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 기술의 한 대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 당시 부동산 재벌이었던 트럼프는 돈 때문에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거래는 나에게 일종의 예술이다. 어떤 사람은 캠퍼스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또 훌륭한 시를 쓴다. 그러나 나는 뭔가 거래를 하는 것이 좋다. 그것도 큰 거래일수록 좋다. 나는 거래를 통해서 인생의 재미를 느끼며
거래는 내게 하나의 예술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날짜 변함없이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8년 전 트럼프의 인터뷰가 새삼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다음 화면 보시죠. 2000년 당시 그는 우리에게 걸맞은 미국이라는 저서를 발간하고 TV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북한 문제, 누구도 풀 수 없었던 어떤 세계적인 문제, 미국의 문제 가운데 북한 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사회자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나는 일단 북한과 협상을 할 것이다. 미친 사람처럼 협상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우리가 최대한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우리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면 저들이 먼저 협상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그의 미래 예측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데요. 2주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의 일생일대의 빅딜을 한반도 평화 빅딜에서 어떠한 예술적인 거래를 보여줄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